사이다 무비튼. 시집간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친정으로 와서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라며 애들을 데리고 와 울고 있었다. 집에는 나와 부모님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나가 돌아와 깜짝 놀랐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정을 듣고 나자 셋 다 어이가 없었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나가 울면서 말하는 비참한 시집살이는 정말 듣고 넘길 수 없을 만한 내용이었다. 나도 부모님도 누나가 시집가고 나서는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안사돈한테는 매일같이 구박받고 있다고 했다. 누나에게는 귀여운 딸이 2명 있는데 둘 다 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계속 개집에 만났니? 쓸모도 없이? 라고 방금 출산한 누나한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육아로 지쳐 있어도 집안일로 누나를 혹사시키고 자기는 전혀 돕지도 않는다. 바깥 사돈은 누나가 수유하고 있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누나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는 아이고 몰랐네 안에 있었구나 같은 말을 하며 힐끔힐끔 쳐다보았다고 한다. 이미 안사돈 얘기를 들은 시점에서 우리의 화는 정점을 찍었지만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 엄마는 물론이지만 특히 아빠가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화가 나 있었다. 누나도 상대가 바깥 사돈이라 소리 지를 수도 없고 이를 키우기도 힘들어 계속 덮고 지냈다고 한다. 물론 누나는 매형에게도 얘기했지만 매형은 상대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보통 자기 부모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알았다면 바로 분가하거나 지켜주거나 할 텐데 매형은 누나를 지켜주기는커녕 가정폭력이나 휘두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 생활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낀 누나는 임신했던 아기도 유산하고 말았다. 그게 계기가 되어 아기를 낳기 어려운 체질이 되었다고 하는데 안사돈은 누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장애인도 아니고 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울면서 호소하는 누나를 눈앞에 두고 당연히 부모님은 격노했다. 매형은 공무원인데다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집이라 믿고 시집 보냈는데 이렇게 당한 것이다. 부모님은 자신들도 눈치채지 못한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며 친척 어른들께 알렸다. 참고로 누나는 어릴 적부터 제주도 성격도 좋아서 친척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렇기에 누나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알고 부모님보다도 더 크게 화를 냈다. 물론 화가 난 건 나도 마찬가지다. 누나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동생인 나를 어릴 때부터 엄청 예뻐해 주었다. 하여튼 그렇게 부모님과 친척들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친척 큰어르신의 부름에 달려온 친척들은 거의 50명에 달했다. 어르신은 사돈댁에 연락해서 얘기할 게 있으니 당장 와라! 라며 불러냈다. 참고로 그 집은 우리 일가족의 큰어르신 집인데 이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어르신의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다. 사돈댁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어르신 말씀을 거역할 수 없을 정도의 힘은 있었다. 여자 친척들은 거실 문을 열어 면담 장소를 만들었다. 거의 강제로 끌려온 사돈댁 가족들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이미 떨고 있었지만 아예 도망도 갈 수 없게끔 체격 좋은 남자들이 떡하니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어르신은 자네 결혼할 때 수빈이를 소중하게 대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나? 무서울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르신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소중하게 대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하자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라며 화를 냈다. 아버지의 주먹이 매형의 얼굴에 명중하더니 그대로 올라타 연타를 날렸다. 내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이 새끼야!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얼굴이 변형되어 퉁퉁 부어오를 때까지 맞았다.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안사돈에게 당신 우리 수빈이한테 아들 못 낳는다고 뭐라 했다며? 라고 말하자마자 안사돈의 머리채를 붙잡고 수빈이가 유산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년아. 다 너 때문이잖아.
라며 무서운 표정으로 안사돈의 머리를 잡아 뜯었다. 매형의 얼굴은 퉁퉁 붓고 안사돈의 머리는 다 뜯겨버리고 말았다. 바깥사돈은 쫄아서 등을 구부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친척 아주머니나 누나들이 며느리가 목욕하거나 젖먹이는 모습을 훔쳐보다니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짓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며 5명쯤 되는 여자들이 바깥사돈을 둘러싸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살벌한 욕설들을 내뱉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건 밤낮 없이 계속되었다. 그동안 우리 친척들은 밥도 먹고 했지만 사돈댁은 물과 최소한의 식량만 주었다. 친척들은 상처받은 누나를 방으로 오지 못하게 했지만 심신이 다 망가진 사돈댁 앞에 누나가 나타났다. 그러자 매형이 수빈아 살려줘. 너가 다 용서해준다고 하면 다 좋게 끝날 수 있고 이런 꼴 안 당해도 돼. 라며 누나 몸에 처절하게 달라붙었다. 하지만 누나는 매형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장난해? 왜 내가 그런 수모를 겪고 용서해줘야 하는데? 나는 당신과 이혼할 생각으로 그 지옥에서 도망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2번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아이들도 못 만나게 할 거야. 열심히 벌어서 애들 학비나 보낼 준비해. 라는 말만 남겨두고 사라졌다. 그 후로도 사돈댁은 돌아가며 욕을 들었고 겨우 풀려났을 때는 야위어 산송장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르신은 누나에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었고 위자료와 교육비를 꽤나 많이 받아냈다고 한다. 특히 위자료는 매형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증거가 몸에 여러 군데 남아있어 그것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었다. 물론 사돈 어른들의 성희롱이나 모욕도 철저히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냈다. 누나는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시댁에서 도망치려고 했던 모양인데 매형에게 들켜서 방 안에 감금당하거나 아이를 빼앗기거나 하여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누나는 얼마간 포기한 척하며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방심하게 한 뒤 재빠르게 도망쳐 나왔다. 누나 입장에서는 부모님과 친척이 하나가 되어 사돈댁에 철퇴를 내려 기분도 꽤나 통쾌해져 다시 기운을 되찾았다. 조카들도 도망쳐 나왔을 때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아마 사돈댁의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인 듯하다. 누나가 도망 나와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하면서 그 경계심은 조금씩 사라져 지금은 매일 웃는 얼굴로 마당에서 아버지나 엄마랑 놀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한다. 누나의 정신 상태도 그 후로 꽤나 안정되었다. 시댁에 있었을 때에는 낮에 폭행을 당하면 밤에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사 오고 나서 호전되었다. 또 자기 혼자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해방된 것도 있어서 지금은 예전의 누나로 돌아와 상냥한 표정을 되찾았다. 도망 왔을 때는 피로와 공포에 찌들어 얼굴이 무서웠지만 그 후 사돈댁은 우리 누나, 즉 친척 어르신 일가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사실이 삽시간에 퍼져나가 사돈댁의 거래처가 하나 둘씩 연을 끊고 있다고 들었다. 물론 어르신이 사조한 게 아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딴 인간과의 거래는 끊고 싶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냐면 거래처가 전부 사라진 사돈댁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장사가 망해 도산했다고 한다. 거래처 중 몇 곳은 나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문으로 들었지만 사돈댁의 장사는 누나가 며느리로 들어온 덕에 꽤나 스무스했다고 한다. 그 멍청한 매형이나 사돈 어른들도 주위에는 누나와 매형이 사이좋은 부부라는 어필을 하거나 자기들이 예뻐한다는 말도 하고 다녔으니 이렇게 된 것도 이해가 간다. 사돈댁은 어르신에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하는 듯하지만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 정말 사이다가 따로 없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